자, 오늘 23번째 강의입니다. 23번째 강의, 몫이 틀렸다고 다시 풀지마 1입니다. 자, 몫이 틀렸다고 다시 풀지마, 이 말은 되게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즘에 나눗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나눗셈이 다른 연산보다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반드시 어림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네. 처음에 일단 우리가 나눗셈식을 세우고는 지금 여기서도 딱 봐서 294를 40으로 나눴을 때, 이걸 물론 어림한다고 1부터 다 일일이 곱해보진 않아요. 1, 45 곱하기 1은 45, 2는 90, 3은 135, 4는 180, 5는 225. 제가 잘한다고 자랑을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근데 이런 걸 다 계산하진 않아요. 근데 딱 보고, 아, 이거는 뭐 6쯤 되겠다, 7쯤 되겠다, 이런 어림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눗셈을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냥 그 어림 과정에서 틀렸을 때, 즉 몫이 바로 안 나왔을 때 아이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 그 아이들의 실수는 몫을 잘못 어림한 경우입니다. 네. 몫을 잘못 어림한 경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은 하나 예를 들어봤는데요. 자, 한번 여기서 그 몫을 한번 어림을 먼저 해볼게요. 294를 45로 나눴을 때 몫을 어림해 보면은 뭐 대충 4, 7, 4, 6, 24, 4, 5, 20. 뭐 그러니까 다 이게 200이니까 네. 한 5, 6, 7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한번 5로 해볼까요? 5로 해서 해보면은 여기를 5 그러면은 5, 25, 225 맞죠? 네. 69가 되죠. 자, 294를 5로 나눈 나머지가 69다. 자, 이거 네. 맞나요? 아니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렇게 되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니까 불완전한 계산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러면은 보통 이럴 때는 보통 그 어떻게 계산하죠? 보통 교과서에서는 몫을 하나 더 크게 하고 네, 나머지는 45를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교과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요렇게 몫을 1 크게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봐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면은 5가 아니니까 6이겠네. 6으로 계산해보는 거예요. 6, 5, 30, 4, 6, 24, 3을 내주니까 274. 270, 그러면은 나머지는 24. 네. 이렇게 하면 올바른 계산이 된다. 네. 이게 교과서에서 흔히 말하는 몫을 잘못 어림했을 때 다시 나눗셈을 풀어보자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네. 이 과정도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네. 되지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을 겪었을 때 아이들이, 내가 구한 몫이 틀렸구나, 뭔가 다시 풀어야 돼, 이런 마음이 들고, 실제로 여기서는 저희가 친절하게 식을 써줬지만 식을 다시 또 써야 되죠. 네. 식을 다시 쓰면서 내가 틀려서 식을 다시 쓰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실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갖다가 실책, 자신의 이제 큰 실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한 점점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눗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몫이 틀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보시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도너츠? 도너츠야? 도너츠라고 하나요? 도너츠는 좀 옛날 사람 말 아닌가요? 도너츠. 그래요? 도나스라고 하죠. 도나스. 도너츠라고 하는데, 도넛. 네. 이거 이제 도넛인데, 한번 제가 나눗셈을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어른이니까, 어른이 있는 상황에 제가 이제 던킨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제가 도넛 전문점에서 일을 하는 점원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0개씩 박스에다 포장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10개씩 포장해야 되는데, 도넛을 몇 개 만들었냐면은 10개, 20개, 30개, 40개, 58개를 57개를 만들었죠. 57개를 갖다가 한번 포장을 해보자. 나는 이제 나눗셈을 잘 못해. 네. 10개씩 착착 담는 거야. 대충 이렇게 박스가 한 4개면 되지 않을까? 4 정도 되겠지. 4개의 박스를 접었어요. 그래서 한 박스, 2박스, 3박스, 4박스를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했죠. 포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17개가 남았어요. 네. 17개가 남았어. 사장님, 4박스 포장하고 17개 남았어요. 자, 사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한 박스 더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17개 남았는데, 한 박스 10개 남았는데, 한 박스 포장했지. 너 귀찮아서 그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좀 상황극에 너무 몰두한 그 경향이 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까 그 이 나눗셈의 몫을 1 작게 이제 구했던 상황이랑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한 거예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면 왜 문제가 되지? 한 번 더 나눌 수 있잖아. 즉 몫이 1큰 수로 나눌 수 있잖아. 여기서도 지금 몫이 4가 아니라 5박스로 포장할 수 있으니까 몫이 5가 돼야 돼.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정확히 아까 그 나눗셈 식으로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57 제가 구석에 조그맣게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57 나누기 10 했는데 4 해서 40 17 남은 이 상황인 겁니다. 네. 그죠? 이 상황을 이제 제가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아이들이 나눗셈을 잘 이해를 못해요. 7로 나눈다는 의미, 10으로 나눈다는 의미, 30으로 나눈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일단은 잘 알게 해줘야 아이들이 나머지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약간 쉬워 보이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이 상황이 이제 이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고 좀 간략한 수로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면은 결국에는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크다 라는 상황이 생기면은 일단 몫을 하나 적게 구한 거죠. 네. 하나 적게 구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몫을 먼저 1을 크게 해줍니다. 네. 몫을 뭐 2를 크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3을 크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너무 심하게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근데 어림을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통 1 정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친구들은.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몫을 1 크게 한다. 몫을 1 크게 하면 얼마죠? 5에서 1 크게 하면 6이 되죠. 자, 몫을 1 크게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45개를 포장을 한번 더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나머지는 69에서 45를 뺀.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24가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요거랑 무슨 차이냐 하실 수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다시 쓰지 않는다? 다시 식을 쓰지 않는 네.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요 자체가 이미 계산을 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림하는 과정입니다. 어림하는 과정은 어림이니까 어림은 실제값과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네.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미 5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만 더하면 되는 아주 이 쉬운 과정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과정과 이 과정은 나눗셈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달라져요. 이 과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게 잘못 푼 게 아니야. 하나 더 더하면 바로 몫이 나머지가 나오네. 결국에는 우리가 몫이 5고 나머지가 69. 우리 전 시간에도 했죠. 전 시간에도 네. 나머지가 99보다 크면은 한 번 더 해가지고 99를 빼면 되잖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몫을 1 더하고 나머지를 다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식들을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못 푼다 이런 걸 해본 거예요. 자, 91을 17로 나눠서 몫을 4로 잡았어요. 그때 68을 빼니까 24가 나왔어요. 24는 17보다 크죠? 네. 그러니까 얘도 1을 키우고 여기 17을 빼주고 마찬가지로 얘도 한번 해볼까요? 105를 갖다 14로 나누면 6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21이니까 14보다 커요. 네. 그러면 여기도 이거들 7이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14를 빼서 7. 그렇죠. 7이 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그냥 원래 우리가 잘못 풀었다고 생각한 식에서 화살표하고 수 하나만 추가했을 뿐인데 그냥 제대로 된 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잘못 푼 게 아닙니다. 몫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과정이 나중에는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일어나요. 6, 7, 7이구나. 이렇게.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어림을 할 때 틀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틀렸어. 다시 풀지 마. 이게 나눗셈에 대한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유의하시라고 방금 설명해봤고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이 길었는데 또 안 풀어볼 수는 없죠. 이렇게 네. 잘못 푼 식을 보고 네. 이거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직접 선생님께서. 네. 제가 그 펜으로 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쓰기 좀 싫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싫어하는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오늘은 근데 나머지가 다 큰 것만 알려주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머지가 작으면 나머지죠. 네, 그렇네요. 네, 305 됐고 이게요 6이 됩니다. 네. 그리고 86은요 네. 61 빼주면 25가 그렇죠. 되고 514 나누기 72는요 몫이 하나 더 커지고 네. 나머지는 71을 빼주어서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걸 굳이 이제 우리가 나머지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쓰지 않고 말로 설명해봐도 이렇게 돼요. 391개를 61개로 나누면은 5개로 나누어지고
86개가 남네. 이 말은 6개로 나눠지고 25개가 남네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 수학적으로 나머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나누는 수보다 작게 정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는 게 최종적인 답이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나눗셈은 몫을 잘못 구했을 때. 다시 풀지 않아도 못과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80% 이상은 다 구해놓은 겁니다. 거기서 한 번만 더 해주면 제대로 된 못과 나머지가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교훈을 말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소감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또 몫이 잘못됐을 때 못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